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과정의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과 같이 IT를 전공하시는 분들께 이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목은 일단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에 출제될 때는 좀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와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재구성해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15문제 정도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가나다를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상향식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원천 데이터로부터의 가를 통하여 나를 얻을 수 있다. 상향식은 디자인 사고 중에 다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을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분석의 대상과 분석 대상을 wha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기법을 how로 정의를 합니다. 분석 기법, 분석 방법이 되겠죠. 자, 요것을 how로 정의를 하게 되면 각각의 그 경우를 분석 대상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그리고 분석 방법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나눠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사분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분면을 반드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분석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분석이 좀 더 쉬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분석의 대상과 분석 방법을 모두 알고 있을 경우엔 굉장히 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 경우를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존에 분석했던 사례들을 어떤 그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의 대상은 아는데 분석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것을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솔루션,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분석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는데요. 분석의 대상을 모르지만 기존 사례에서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사이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통찰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경우는 분석의 대상과 분석의 방법을 모두 모르는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거의 발견의 수준이다. 그래서 디스커버리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분석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향식 접근의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분석 대상을 알고 있는 하향식의 경우에는 첫 글자를 따서 OS, 그 다음 분석 대상을 모르는 경우에는 ID. 자, OS, ID 몇 번 읽어보시면 금방 암기가 되실 텐데요. 이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묻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원천 데이터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결국은 우리 발견을 통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발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것은 통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디자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이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디자인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고 방식에서는 상향식을 통해서 발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발산과 수렴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디자인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나다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상향식 접근 방법은 분석 기획에 앞서 문제 탐색을 먼저 수행한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 탐색을 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이것은 하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었고요. 2번에 보시면 하향식 접근 방식은 유사 동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비슷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분석에 활용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에 분석 유즈 케이스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존에 분석된 사례들을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을 분석 유즈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향후 데이터 분석 문제로의 전환 및 적합성 평가에 활용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에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발산과 수렴, 즉 상향식 접근 방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상향식 접근 방법의 발산과 하향식 접근 방법의 수렴을 반복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에서 태스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데이터 분석의 분석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석 방법론. 그러니까 이 분석 방법론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분석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분석의 어떤 그 단계, 진행하는 단계들과 그 안에 포함되는 태스크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ADSP에는 주로 3가지의 분석 방법론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KDD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크리스피DM.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도 단계를 좀 정리해서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에는 총 5개의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분석을 기획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석 기획 단계가 되겠고요. 단계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석하고 그 다음 분석이 끝난다면 네 번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단계. 그 다음 5번째가 평가 및 전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의 경우에도 뭐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각 단계의 개수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석 방법론의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안에는 세부적인 태스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것이 분석 기획 단계에서의 태스크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분석 기획 단계에서는 우선 비즈니스 이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즈니스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할 문제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비즈니스 이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의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프로젝트 범위를 설정해서 프로젝트를 정의하게 되겠죠.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계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 4가지의 내용은 회피와 전이와 그다음 완화와 수용, 이 4가지가 있으니까 요걸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4번째 필요 데이터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은 2번째 데이터 준비 단계에 포함됩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합성을 점검하는 그런 태스크들이 데이터 준비에 포함됩니다. 자, 나머지 단계에 대한 태스크들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요 데이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서 좀 어렵게 생각이 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문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의 대상은 알고 있습니다. 분석의 대상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는 2가지 OS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적화와 솔루션 2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했는데요. 분석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솔루션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OS ID 그 표를 알고 계신다면 기존에 출제된 많은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석 과제 정의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분석 과제 정의서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찾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분석 과제 정의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수행할 분석 과제를 정의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결과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할 과제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향후 프로젝트 수행을 계획하고 그것에 대한 입력물 또는 그 분석명이나 분석 정의, 소스 데이터 획득 난이도, 분석 방법, 분석 난이도, 분석 주기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분석 과제 정의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문서로 분석 결과를 기록한다. 자, 이건 분석 과제 정의서는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2번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자원의 할당을 기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제에 대한 내용과 정의와 과제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별로 필요한 소스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입수와 난이도 등의 분석 과정을 기록한 것이 분석 과제 정의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의 세부 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석 마스터 플랜과 앞서 분석 과제라는 말과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두 가지 용어의 느낌이 확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분석 과제라는 것은 좀 우리가 과제라고 얘기를 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행해야 되는 것을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좀 기업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석을 내재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분석 마스터 플랜 안에는 많은 과제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분석 마스터 플랜의 세부 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 체계는 이해도가 높은 폭포수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폭포수 모델을 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하향식 접근 방식이 있었고 상향식 접근 방식이 있었는데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 바로 폭포수 모델이 되겠고요. 상향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프로토타입 모델과 나선형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 체계는 주로 상향식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석의 주제가 정확하게 정의되기가 어려운 굉장히 데이터도 많고 주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앞서 설명드린 디자인 사고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폭포수 모델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반복적 정년 과정.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데이터 수집 및 확보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데이터 수집 및 확보 단계는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순차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반복적 정년 과정이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단계가 되겠죠.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단계, 데이터 분석 단계는 반복적 정년 과정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프로토타입 모델, 여기에 적어드린 프로토타입 모델이 되겠는데요.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것은 분석의 주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향식의 방식에서 일단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거죠. 과제를 완전히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석을 수행해서 결과를 내보고 거기로부터 다시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또 분석을 수행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프로토타입 모델이 가장 데이터 분석에 적절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델은 데이터 분석 체계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일정 계획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일정 계획을 먼저 하게 되죠. 자, 역시 분석 프로젝트에서도 이 일정 계획은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석 과제의 특징 중 accuracy와 precision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분석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accuracy라는 것은 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정확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precision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번역을 한 내용보다는 반드시 영문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잘못 이해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accuracy와 precision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accuracy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뭐 양궁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궁을 생각할 때 좀 여러 발을 쏘게 되는데요. 여러 발 쏠 때 이쪽 안쪽에 맞출수록 좋은 것이죠. 이것에 가깝게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 accuracy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precision이라는 것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어떤 그 분산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각각 그 화살을 쏠 때 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것들이 다 모여 있으면 더 정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프리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선 다시 정리를 해보면 accuracy라는 것은 이렇게 모델과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차이가 적다. 자, 요것을 accuracy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precision이라는 것은 편차의 수준. 요건 편차가 작다. 분산이나 편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번에 보시면 분석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프리시전이 중요하며 안정성 측면에서는 accuracy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되었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분석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accuracy가 되겠고요. 안정성의 측면에는 편차가 적을수록 좋겠죠. 이때는 accuracy보다는 precision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accuracy는 모델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평가하는 정확도를 의미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precision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편차의 수준으로 일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accuracy와 precision은 둘 다 높을수록 좋은 분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면 정밀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높이면 하나는 좀 작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린 트레이드 오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분석 마스터 플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분석 과제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는 좀 오랜 기간 그 마스터 플랜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과제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IT 프로젝트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분석에는 여기에 좀 특별한 요소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세 가지의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 전략적 중요도와 실행의 용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IT 프로젝트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비즈니스 성과와 ROI. 자, 비즈니스 성과라는 것은 어떤
그 가치가, 분석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ROI라는 것은 어떤 비용 대 편익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석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적은 것은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ROI까지 고려를 하는 것이 바로 분석 과제, 분석의 입장에서 본 분석 과제 우선순위를 따지는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IT 프로젝트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소인 전략적 중요도와 실행 용이성, 그리고 분석의 측면에서 중요한 분석 비즈니스 성과와 ROI,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기술 적용 수준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시에 적용 범위와 범위 및 방식의 고려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적용 범위와 방식을 고려할 때 생각하는 요소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는 첫 번째 업무 내재화의 적용 수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 적용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 비용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요 똑같은 문제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투자 비용 수준은 적용 범위 및 방식의 고려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석 수준 진단을 위한 분석 준비도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제 어떤 기업에서 분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모두 다르겠죠. 그래서 우선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분석 수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 수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분석 준비도와 분석 준비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석 성숙도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분석 준비도에 대한 내용인데, 분석 준비도라는 것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 도입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진단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분석 준비도에 포함되는 것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는 우선 분석 인력 및 조직과 그다음 분석 문화, 그리고 IT 인프라, 요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전체 3가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분석 업무 파악이 포함됩니다. 분석 업무 파악, 그 다음에 분석 기법, 그리고 분석 데이터 까지 총 6가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6가지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6가지에 대해서 분석 준비도를 파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모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기업이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분석 성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성숙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기업의 분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 준비도와 함께 분석 성숙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분석 성숙도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 모델의 이름은 CMMI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프트웨어 공학 공부하신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분석 성숙도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분석 성숙도 진단 부문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단계도 다시 4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준이 모두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선 성숙도 진단 부문,
성숙도를 진단할 수 있는 부문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문은 총 3개로 나누어서 비즈니스 부문과 그리고 조직 역량, 마지막에 IT 부문까지 이렇게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수준이 이제 4개의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도입 단계와 활용 단계, 그리고 확산 단계와 최적화 단계. 자, 이렇게 4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부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부문이 있고 조직 역량 부문이 있고 IT 부문이 있으니까 네, 기업 문화 부분은 없죠.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과목에는 이렇게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서 다음은 어떤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은 분석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거버먼트, 어떤 정부에서 나온 말인데요. 정부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개개인까지 의견을 모든 또 관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협치라고 이 거버넌스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협치를 해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는 이렇게 4개의 단계,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체계, 저장소 관리, 표준화 활동, 요 바로 순서대로가 되겠는데요. 이 4가지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어떤 그 단계들이 포함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의 표준 용어를 설정한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할 표준 용어를, 어떤 용어들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명명 규칙을 수립하고 그다음 메타데이터 구축, 앞서 메타데이터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사전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설명한 것이죠. 이것도 구축하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 표준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실 것이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사전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 관리 체계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관리라는 말이 붙게 되니까 구축을 하는 것은 데이터 표준화의 단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보 기술 및 정보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절차 또는 방법론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ISP라고 얘기를 합니다. ISP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정보 전략 기획 또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절차 또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중장기 로드맵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외부나 내부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의 문제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해서 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정당성 같은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것을 ISP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데이터 소스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분석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가면서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델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즘에 상향식 접근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프로토타입 모델이 되겠습니다. 폭포수 모델과는 달리 폭포수 모델은 한 단계씩 완전히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프로토타입 모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일단은 분석을 시도해보고 결과 나오면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행이 되는 모델을 프로토타입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15번이 되겠는데요. 3V와 4V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V의 경우에는 볼륨, 우리 데이터의 양, 이 3V가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빅데이터를 모두 V로 시작하는 용어들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볼륨이라는 것은 양을 의미하고 벨로시티라는 것은 속도, 그 다음 버라이어티는 다양성을 의미하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것 이외에 비즈니스 효과와 관련해서 4V에 관련된 추가된 요소를 묻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효과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양이나 속도나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효과라는 것은 좀 무형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제가 앞에서 강조해드렸던 밸류, 즉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V에 추가된 요소는 가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의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과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